안녕하세요. 유슬타로예요. 오늘은 헤어진 그 사람 3개월 내로 나에게 연락이 올까? 라는 주제로 제너럴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옛 연애를 생각하면서 이 5가지 카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게요. 되게 안정적인 연애를 했네요. 보시면은, 연애 부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졌을 때,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지? 라는 의문을 아마 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사귈 때 너무 편안했고, 풍요로웠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만족을 줬고,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 커플은 진짜. 근데, 이 상대방이 뭐에서 문제를 느꼈냐면은, 그 사람 문제를 느꼈다기보다는 혼자서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애가 인생에서 1순위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무스하게 그냥 연락이 뜸해지다가 하다 보니까 이별을 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당황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별을 하지? 라고 하지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까지 지금 너무 막 이렇게 갈급하지는 않은 거야, 이 상황이. 그리고 혼자서도 충만한 것 같고, 나 혼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좀, 미지근하게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일반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연애를 하셨었네요. 연애를 할 때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이 상대방 분은 되게 감정적으로도 충족되어 있고, 사정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부침이 별로 없는 성격이에요. 무난하고. 그래서 사귀면서 막 엄청나게 행복하고, 막 미칠 듯이 막 끌어오르고 이런 건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실망시키거나, 너무 괴롭게 하거나, 이런 것도 또 없었어요.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헤어졌을 때 좀 오히려 더 충격적이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큰 문제 없었던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혼자서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나 너무 필요해, 나 네가 너무 필요해 이럴 때는 또 그게 자기랑은 맞지 않은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막 힘들거나 괴롭거나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좀 더 오히려 좀 홀가분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원래가 나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안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이 올까라는 걸 보시면 이분은 계속 혼자서 좀 괜찮거든요. 네, 크게 여러분들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도 그냥 괜찮아요. 뭐 다른 연애를 굳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서도 좀 잘 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첫 달에는 그냥 이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면서 살 거예요. 그럴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날 정도에 연락이 올 거예요. 아마도 연락이 오면은 근데 이분들이 엄청 매달리거나 네가 너무 필요하다거나 그런 말로 연락이 오진 않아요. 이분들은 내 삶이 행복한데 너도 나랑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천성이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어지셨을 때 타격이 좀 크셨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됐어서 마음이 좀 힘드셨을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안함이 이 사람이랑 연애할 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엄청 필요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나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근데 보면은 그래서 재회를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은 여러분들은 근데 사랑을 갈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별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렇게 내가 없이 너무 편안한 이 사람이 사람한 나에게 박탈감을 주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이 환경적인 거나 우리가 이 연애하고 있는 바탕에서. 근데 그것만 빼면 내가 그걸 감수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되게 편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 좀 괜찮아졌어. 근데 다시 생각했더니 나 너랑 만나는 거 되게 좋았고 그래서 나 연락 한번 해봤어. 이렇게 되게 좀 자신만만하게 자신감 넘쳐서 연락이 올 거거든요.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 사람과의 연애에서 내가 어떤 면을 좋았던가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기운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재회를 하실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좀 더 본격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나를 너무 갈구했으면 좋겠고 나 너무 예뻐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 사람은 맞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지만 그런 뜨거운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생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가 너무 충만한 시기예요. 하지만 이 에너지 나눠받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 연락이 왔을 때는 잘 선택하시길. 칼자루는 여러분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이 연애는 갈지 말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 1번 리딩 마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들 혹시 차셨어요? 여러분이 차셨어요? 이분이 어떡하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거든요. 지금 연애를 할 때도 이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이분들은 계속 엄청 긴장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네, 이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도 되게 잘 보이고 싶었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계속 잘 보이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안정적이었던 순간에도 이분들은 마냥 즐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도 그렇고 지금 그 3개월간의 연락이 이거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울고 있다면 이분들은 통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이러고 있으면 이분은 난 진짜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분들은 지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하지? 차셨어요? 심하게 차셨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이분들이 연락이 오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은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없이 나 못 살겠다 혹은 나 너무 괴롭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 가능성이 너무 커요. 이분들은 너무 지금 거의 뭐 일상생활이 좀 가정돼서 말하면 진짜 일상생활이 할 정도로 이게 뭐가 못할 정도로의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어떨지 볼게요. 이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연애를 할 때는 되게 나쁘지 않아서 좋았어요. 네. 그게 나빴던 게 아니고 그냥 헤어질 때 그런데 너무 자기가 무력감을 느끼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마음을 이분들이 가졌거든요. 네. 약간 이분들은 연애 과정에서 쭉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재회운을 보면 보통은 재회운을 보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재회운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면 아이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3개월 동안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이 괜찮아지지가 않네요. 네. 어떡하지? 근데 일단 봐드릴게요. 이분들은 지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3개월 내로 내 마음이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분도 만만치 않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되게 밝고 명랑한 사람들이거든요, 원래는. 네, 밝고 명랑한데 이분들의 이제 단점이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나 할까? 약간. 그래가지고 이 밝고 명랑함이 있기는 한데 이 장점을 가릴 정도로 좀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해서 잘 보이고 싶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나는 아닌가 봐. 나 같은 놈은 아닌 건가 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는 헤어진 거예요. 헤어질 때.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만나고 싶지만 나를 받아줄 리 없어. 이런 마음이 좀 크고 연락하고 싶지만 못하겠어 하다가 연락을 여기서도 저스티스 이러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너무 상처받아서 나 너한테 진짜 들어야겠어 이유를 이러면서 따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먼저 연락을 한다? 이분들은 갈등해요. 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분들에게 다가가도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야, 너는 사랑을 나한테 지금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야. 나는 너 마음을 알아. 너는
너는 사실 내가 만족하지 않아. 너는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넌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혼자 엄청 난리 났어요. 그러고는 여러분이 만약에 연락을 하잖아요. 이때 연락하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다음 달에 연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 그나마 회복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완전 막 무너져요. 들어 누운 거에 이게 내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는 그런 것을 그래도 예전에는 앉아서 고민했잖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연락을 하면 앉아서도 못해요. 네. 이 사람들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다고 했을 때에도 막 수월하게 연애가 다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해요. 심하게 차셨어요? 아니면 헤어질 때 너무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진 않거든요. 보통 재회원에서 상대가. 근데 진짜 상처 많이 받으셨네요. 여러분들은 좀 더 기다려주세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약에. 그리고 만약 그쪽이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온다고 했을 때는 원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말을 듣더라도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고민을 해서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상대가 더 커요.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좋아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재회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여러분밖에 없었거든요. 에휴, 재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힘내시고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3번) 리딩을 시작해 볼게요. 아니, 방금 전에 2번 분들께 너무 재회운을 보다가 저런 거는 또 진짜 처음 보네요. 재회운은 보통 재회운을 보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은 상대방이 너무 상처받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음, 3번 분들 리딩을 시작할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들, 이번 분들이랑, 아하, 이럴 수가. 그냥 말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분들 안 보셨겠지만, 이번 분들의 상대가 상처를 엄청 받았거든요. 헤어졌을 때. 근데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 만약 상처를 모르겠다. 한 3일 밤을 못 잘 정도로 받았다. 그러면 이분들은 4일을 못 잤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일주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일을 하거나 뭔가 직장에서 만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연애를 목적으로 처음에 둘이 만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뭔가 일터에서 만나거나 이랬다가 근처에 그렇게 좋게 보고 연애를 발전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보면은 이거랑 같아가지고 연애로 만나는 게 아니라도 계속 만날 운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일적으로나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서 같은 직종에 있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굳이 연애가 아니더라도 만날 운이 있어요. 둘은. 그러니까
운이 있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둘이 약간 연애 기간 중에서는 자존심을 서로 세웠을 거예요. 둘 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져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져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져줬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둘이 그러다가 엄청 행복하게 잘 만나요. 그래서 너무 추억을 많이 쌓고 너무 좋은 연애를 했을 거예요. 근데 헤어질 때는 그 상대방 분이 지금 3번 분들에게 그 연애 끝에 있어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일부를 여러분한테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쳤다는 거죠. 근데 감정이 좀 다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은 연락을 3개월 내로는 안 오실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달 정도에 연락을 올 수는 있는데 그 연락도 이렇게 연애 관련해서 연락이라기보다는 일과 관련해서 혹은 정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뭐 내가 옛날에 그때 줬던 너한테 줬던 시계 그거 나 다시 받고 싶어 뭔가 이런 진짜 찌질한 이유더라도 어쨌든 이 연애와 관련해서는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런 찌질한 이유를 대서라도 연락을 오기는 한다면 만약에 다음 달에 나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매달림은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헤어질 때 내 사랑하던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잘 갖고 간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줬으니까 여러분은 뭘 줬겠어요? 상처를 줬겠죠? 여러분들이 완고하셨을 것 같아요. 좀 안 봐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금 조언 카드에서도 사랑을 그냥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냥 사랑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현명하게 현명하게 좀 꼼꼼히 따져서 이 사랑을 유지하라는 이런 조언들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부딪히면 안 돼요. 왜냐면 감정은 이 사람이 더 많이 줬어.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감정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줘.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닫혀있고 버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을 하더라도 나의 자존심이 너무 다쳤고 내가 3번 분을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널 사랑했던 마음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기에는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다른 이유를 대거나 이렇기 때문에 연락이 오더라도 다음 달에는 다시 연애를 하자는 연락은 아니에요. 감정을 풀자는 연락이거나 근데 감정을 푼다기보다도 이런 공적인 연락 뭔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살짝 그에게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내가 나의 마음을 너에게 준다 다시 돌아왔을 이분에게 연락이 왔을 때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조언을 했을 때 3번 분들은 더 현명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를 편안하게 좀 놓아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번 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보죠. 괜찮으시죠? 지금 물론 근데 이번 분들이 같이 막 상처받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들은 아니었네요. 네. 이번 분들이 잔인했다는 건 아니고 이번 분들의 상대분들이 이제 잔인함을 느낀 거죠. 잔인하지 않았어도 여린 사람들이었던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의 상대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떠난 건 맞아요. 헤어질 때. 그러니까 연애 끊으려면은 이분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게 이번 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섣불리 연락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거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연애에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어떨지를 봅시다. 이게 분들이 또 능력이 좀 있고 좀 괜찮아서 안 되네, 이번 달은. 이번 달은 절대 하지 말고요. 다음 달에 슬쩍, 아니 이 사람이 연락이 오면 받아주세요. 사귈 마음 있으면 슬쩍 한번 찔러보고 그 다음 달에는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현명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거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피해자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난 진짜 너무 상처를 받았어. 이 사람이 나에게 울며불며 매달려 오지 않는 한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네, 만약 설사 이분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분들의 상처도 자기 입장에서 너무 커요. 이분들의 상처도.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여러분들도 연애할 준비가 돼 있진 않아요. 다음 달에도 그냥 이렇게 한가로운 와중에 이제 생각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슬쩍 한번 만남을 가져보고 카페 같은 데서 뭐 만나본다든지 하다가 그 다음 달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도 됩니다. 그치만 이분이 약간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고 해도 덥석 좋아, 난 네가 너무 그리웠어 이러지 않아요. 이분들 조심스럽고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접근해야 되는 연애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당장 불같은 연애 하고 싶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많은 걸 놓고 갔어요. 다시 차근차근 시작해야 되는 연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재회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되게 예쁜 추억을 많이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시 예쁘게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해보시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시고 잘 현명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연애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어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아니, 좀 내릴까? 아니, 4번 분들은 또 사원분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돌아오면 이분이 연락을 하면 다시 사귀어 주실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안 사귈 마음도 좀 크거든요. 네. 연락이 온다고 해도 지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엔 사실 사귈 마음이 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리딩을 읽기 전에 한번 본인에게 곰곰이 물어보세요. 내가 얘 돌아오면 사귈까? 다시? 했을 때 의외로 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감정에 빠져있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다르거든요. 일단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은 되게 연애를 할 때는 큰 무리 없었어요. 되게 이 상대가 약간 만약 남자라면 되게 진취적이고 되게 리더십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끄는 연애를 했을 거고 상대방이 여자라고 했을 때도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탁탁탁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막 고민을 많이 하거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 마음을 알고나 있긴 한 걸까 이런 답답함은 전혀 없었어요. 되게 심플하고 명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어질 때는 이분들은 이 연애가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싸웠겠거니 다시 조만간 화해를 하겠거니 했고 지금 헤어졌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다시 사귈 수 있을 거 이게 큰 이별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이별이라고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만나고 왜 헤어졌지? 아니야 그냥 잠깐 시간을 갖는 거야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연락을 할 준비가 계속 만만해요. 이번 달 다음 달. 근데 세 번째 달은 조금 참아요. 줄기차게 연락을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좀 내가 약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세 번째 달에는 할 건데 이번 달 다음 달에는 전혀 자기가 거부당할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사람의 뭐가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다 주거든요. 다 주는데 여러분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받아줄래 했을 때도 차라리 혼자 있는 거를 선택하는 시간을 길게 가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진짜 재회를 원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한테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계속 잡아요. 이 사람이 연락이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연락을 해서 사귈 준비가 만만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여러분한테 있어요. 이 사람을 왜 못 받아주겠는지. 혹은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걸 이 사람이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너무 좀 오만한 이런 태도 난 이게 너무 싫었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자신만만한 게 너무 과하면 오만과 방종이 방자 뭐 이런 게 되잖아요. 네, 그게 싫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에 고민을 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이 그런 걸 고쳐오거나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그런 점들이 문제라고는 여러분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얘를 계속 사귀는 게 맞나?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재회를 진짜 원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연락은 올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연락을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걸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서 지금 그냥 너무 외로운데 옆에 사람이 필요해서 근데 있어줄 사람이 얘밖에 없어서 그런 거라면 다시 만나도 또 금방 헤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충족감을 주지를 못해요. 계속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이 많은 걸 주무해도 어떤 게 문제인지를 여러분 이번 달 연락할 생각이 없네요. 다음 달도 없으시네요. 이 사람이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가 좀 꺾여야 여러분은 마음이 생겨요. 다시 만나고 싶은? 네, 그렇습니다. 뭐야, 하나도 용서 안 했는데? 여러분은 용서했다고 말로만 하시고 이분들을 용서를 안 하셨어요. 이분들이 자신만만하고 야 너는 어차피 내 사람이잖아 라고 할 때는 절대 용서 안 해요. 여러분들 생각 엄청 많으신 분들이네. 다시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서해달라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세 번째 달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풀리시나 봐요. 생각만 하고 연락을 안 하시네요. 처음 두 달은. 풀리고, 근데 봐봐요. 근데 이 사람은 막 난리 났잖아. 충분히 난 자기 된다고, 난 먹혀라고 생각하잖아.
여러분들은 고민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멈췄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풀려. 자, 다시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용서에 달려있는 4번 커플이십니다. 여기까지 리딩을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인정받고 싶네요. 여러분이 약간 처음엔 얘가 이렇게 작은 애고 내가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이 상대방이 점점 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솔직히 말하면 인정을 별로 안 해줬어요. 네, 아직도 너는 맨 처음 봤을 때 그 작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나는 내가 당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컸는데 왜 아직도 나를 그렇게 예전에 어린애 취급해? 하면서 뿔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상대방은 여러분보다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이란 건 아니고 예전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아요. 지금 고민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카드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예전에 나의 그 어린던 모습으로 한번 연락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같은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이번 달에. 근데 요렇게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좀 높고 사람은 엄청 번민에 빠지고 하지만 혼자서 미친 듯이 괴로워할지언정 연락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충고 카드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왜 예전에 그런 착하고 좋았고 사랑스럽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헤어질 때는. 근데 그거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너의 도움을 받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도움을 주는 네가 의지할 만한 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됐는데 왜 너 아직 나 애 취급해? 그럼 이렇게 된 내가 뭐가 돼? 이러면서 둘이가 막 파워 싸움을 하다가 서로 깨진 거라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지만 연락은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꺾이면 다시 나는 그 우쭈쭈 애기 취급을 받을 거잖아요.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안 하죠. 여러분이 하면 어떨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3개월 내에 지금 약간 일본분 외에는 다 뽑아봤나? 어쨌든 그런데 좀 다들 이렇게까지 재배문에서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2번 분들도 그렇고 5번 분들도 그렇고 뭔가 커플의 색깔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 상대방 분들의 캐릭터들이 보이는 카드들로 구성이 됐네요. 나는 내 자존심을 해치면서까지 연락을 하고 싶진 않아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다면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봅시다. 자, 이번 달 다음 달 감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할수록 좋습니다. 네, 이번 달에 할수록 좋고요. 다음 달에 여러분 연락하면 좀 더 까칠하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좀 더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낮은 자세에서 약간 머리를 약간 풀어헤친 자세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또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번 달에 연락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만만하게 바로 오케이 하지 않아요. 파워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대방은 너무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너무 자기가
그러니까 5번 분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이제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조금 그렇게 말하면 나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인정해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되게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먼저 연락이 오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 연락이 온다면 마지못해 받아주는 척 하겠죠. 하지만 좋아합니다. 아니야. 근데 약간 더 엄청 까칠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냥 마냥 좋아하진 않는다. 이 사람 캐릭터가 좀 세요. 어릴 땐 되게 순수하고 귀여웠죠. 그쵸, 천사일 땐. 근데 이분이 보면은 약간 권력욕이 있어. 있고, 여러분들이 키워준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재능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를 봤을 때 이분의 캐릭터가 상당히 있어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분은.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되게 내면에 엄청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더 크게 발전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 지금. 인생에서 되게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시기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건 여러분과 연애에서예요. 여러분들이 키웠어요, 코찔찔이를. 그래서 잘 컸는데 얘가 지 혼자 컸다는 생각도 안 해. 왜냐면 인정받았다는 건 알고 있거든. 그치만 이제 나 이렇게 컸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연락을 할 것을, 그리고 연락을 했을 때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얘가 매몰차게 이렇게 거부하지도 또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든 충고 카드도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이기 때문에 헤어질 때 여러분들이 했던 말을 이 사람이 곱씹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다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런 게 단점이야. 넌 이래서 나빴어. 이 말을 아니야. 다시 생각해봤더니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분은 완고한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이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5번 리딩까지 모두 마칠게요. 네, 이렇게 5가지의 제너럴 리딩을 모두 마쳤어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들을 거 들고 이건 좀 나랑 아닌 것 같다 하는 거는 그냥 다 무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조언 찾아서 원하시는 재회 혹은 새로운 연애 혹은 지금의 마음 정리 이런 거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술타로였습니다. 안녕.